요추화 림프절의 FNA 소견인데요. 네. 요추화 림프절은 뭐 요로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문 주위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상피 종양의 전이가 잘 되는 림프절이죠. 요추화 림프절은 뭐 이게 반응성으로 반응성으로 커지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초음파 또 영상 검사에서 인제 요추화 림프절이 커졌다 이럴 때는 꼭 항문 쪽에 뭐 메스가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요로 계통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세포가 이제 배경에는 없죠. 혈액 혼입이 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림프절은 관찰은 안 되네요. 이게 림프절이 전이가 됐는데 좀 심하게 된 경우에는 토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네. 정상 림프 조직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전이가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실제 세포만 탈락될 수도 있죠. 상피세포인 것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피세포.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인제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일부 세포를 봤을 때는 이게 왠지 사이토플라즘이 약간 좀 스핀들해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스핀들한 셀들이 보이니까 '혹시 간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인제 요로 계통인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요런 경우가 주로 이제 전립선에서 유래한 이제 상피세포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방추 모양처럼 이렇게 또는 유사 방추 모양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여기도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락 양상은 이제 상피세포성 탈락인 것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악성 조건들이 관찰이 되네요. 자, 요런 세포들이 일종의 뭐냐면 요것도 원주 세포인 거예요, 원주 세포. 원주 세포들은 핵이 있고 한쪽 끝에 사이토플라즘이 살짝 이런 식으로 꼬리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비강에서도 뭐 좀 종종 보셨을 텐데 요게 딱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런 셀들이 특히 인제 방주세포처럼 보이니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악성 소견을 이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염색질이 자, 이런 염색질 패턴도 있지만 요렇게 상당히 콜스 그래뉼러한 예. 콜스 그래뉼러한 염색질도 보이고 이 자잘한 핵소체들이 여러 개 관찰이 되네요. 대소부동도 뚜렷하고 주변에 있는 뭐 적혈구랑 비교해 봤을 때 핵들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NC 레이쇼는 어떤가요? NC 레이쇼도 뭐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인제 세포 대소부동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악성 조건을 만족하는 종양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인제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셀들이 또 인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 위에 있는 셀들은 뭘까? 인제 아래에 있는 셀들은 염색질의 패턴이 있는데 여기도 인제 몇 개 셀들 이렇게 몇몇 셀들은 요런 식으로 핵들이 완전히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것들은 약간 이제 괴사성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사성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질의 패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물론 이 셀들은 지금 다 고정이 돼 가지고 죽은 셀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괴사성 셀들은 이런 식으로 본래 형태를 좀 알아볼 수도 없고요. 염색질들은 이렇게 약간 패턴 없이 좀 피크로틱하게 뭉쳐져 있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자, 인제 이렇게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요추화 림프절인 경우에 항문 주위 선종이라든지 선암종이 되겠죠. 항문 주위 선암종, 그다음에 뭐 항문낭 선암종, 그다음에 요로 계통이니까 뭐 TCC라든지 뭐 전립선 유래 종양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감별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원발 종계를 찾으면 뭐 간단한 거죠. 네. 세포학 수준에서는 이렇게 유래를 좀 판단할 만한 소견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공유를 해 드린 건데 다른 시야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토플라즘의 호산성의 자잘한 과립을 갖고 있는 커다란 글로뷸이 이렇게 인제 관찰이 됩니다. 요런 것은 우리가 인제 어 멜라메드 왈린스카 바디라고 불러요. 왈린스카 바디라고. 특히 인제 이게 뭐냐면 전립선이나 인제 방광 내피세포 중에서 이렇게 종양성 증식을 하게 될 때 어떤 임상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몇몇 세포들에서 이런 식의 호산성 소구가 아주 뚜렷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항상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관찰되는 경우에는 유래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인제 관찰이 되면은 여기 하나가 있으면 또 어딘가 또 있을 텐데 자 요런 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얘는 TCC나 전립선 암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TCC나 이제 전립선 종양들은 또 인제 피부라든지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럴 때도 요런 세포질에 있는 요 호산성 소우가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요로 계통에서 전이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요긴한 소견입니다. 멜라메드 왈린스카 바디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뭐 이 경우는 인제 뼈에 인제 전이병소가 있어 가지고 FNL을 했는데 뼈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인제 뭐 골육종이라든지 뭐 림프종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세포들은 상피성 결합을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유래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또 본성인데 이렇게 인제 세포 간에 이제 상피성 결합이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인제 호산성 물질은 없지만 세포질에 뭔가가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호산성으로 원형의 글로뷸리 하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관찰이 되죠. 호산성 물질들을 갖고 있는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이런 게 관찰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몇몇 세포라도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를 한 가지 유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유래로.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뼈에 전이된 병소에서 FNA에 의한 도말 표본인데 이런 게 관찰이 되니까 아마 TCC나 이제 전립선 암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의견이 나가게 되고 인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멜라메드 왈린스카 바디 같은 이런 이제 구조물들은 뭐 꼭 TCC나 프로스테이트가 아니라도 뭐 어떤 경우는 뭐 제 경험으로는 이제 유선 종양에서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 SCC 편평상피 암종에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메조텔리알 셀에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염증 병변의 매크로파지에서 뭐 비슷한 구조물을 탐식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이 TCC나 프로스테이트 카시노마의 특이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유래의 또 종양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은 이 두 가지로 오리진을 판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니깐요. 한번 참고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른 TCC 환자에서 인제 몇몇 세포들에서 관찰된 사진 제가 카페에 예전에 올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거의 요거는 인제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핵도 여기 요렇게 있죠. 핵도 요렇게 있는데 지금 호산성 소구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반지 모양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다 호산성 소구인데 지금 너무 커 가지고 그죠? 여기 또 선명하게 아주 염색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멜라메드 왈린스카 바디 사람에서 인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직 임상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멜라메드 왈린스카 바디를 관찰하게 되면은 TCC나 또 프로스테이트 카르시노마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